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의 리콜 보잉 항공기 자체 유지 보수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유지 보수 과정을 본 업계 관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8,000m가 넘는 고도에서 추락해 사고 원인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 CCTV에 5분 분량의 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이 제작한 이 영상은 보잉 737-800NG 포크 부분의 복구 과정을 홍보한 것으로 중국 동방항공의 항공기 유지 보수 과정에서 불거진 거대한 안전 위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19년 당시 인도네시아, 한국, 호주 항공사들이 보잉 737-800NG의 동체와 날개에서 금속 피로로 인한 포크 균열이 발견됐다는 CCTV 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보잉사는 전 세계적으로 포크 균열이 발생한 약 50대의 항공기의 리콜 수리를 통보했으며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737-800NG 2대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캘리포니아 빅터빌에 있는 보잉사의 정비 창고로 보내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에 동방항공은 경제적 손실과 운영비를 평가한 후 자체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큐 영상에서 중국 동방항공 유지보수팀이 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에 가까운 비행 경험이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스카이는 중국 동방항공의 홍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는 감항 개선 명령으로 리콜 점검 및 정비 발령받은 항공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보잉은 해당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면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리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항공기 측면 날개 부분으로 새 부품의 위치 결정과 두 개의 주요 구조물에 구멍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교체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판단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의 홍보 영상 설명에 따르면 25.43mm 구멍을 뚫을 때 조립 공구가 없어서 중국 동방항공 엔지니어링 팀은 자체 개발한 수동 단계별 확장 방식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스카이는 항공기 제작이 매우 정밀하고 각 구멍마다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구멍 간격에 오차가 발생하면 비행 중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제작은 컴퓨터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확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이런 수공 방식은 드물다. 수작업으로 항공기에 필요한 드릴링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항공기의 작은 부품이라도 모두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항공 자재는 일반 자재와 다르다. 특히 항공기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나사는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들 부품 전체가 최소 평균 174,200파운드의 평균 최대 이륙 중량을 견뎌야 하므로 항공기 부품 대부분은 보잉 원 공장에서 나온다며 전 세계에는 규격에 맞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 다큐멘터리는 중국 동방항공이 보잉팀보다 공구와 설비가 뒤진 상황에서 수리를 완료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는 공구 설비가 뒤떨어진 것은 표면적인 문제라며 중국 동방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 자재 엔지니어의 기술이 보잉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항공기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로 장난이 아니다라며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금속은 모두 단단하고 가벼우며 작은 하중 부품 한 개가 수천 또는 만 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임 우주항공 판금 기술자가 일반 자동차 판금 기술자와 다른 급여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특히 이 구조의 우주항공 판금 기술자는 일반 우주항공 판금 기술자보다 더 어렵다. 공기역학에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이 자체적으로 보잉 737-800NG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운항 지출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우 전쟁이 5주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3월 30일 중국에 도착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의 중국 방문은 지난 2월 러우 갈등 이후 처음입니다.
관측통들은 중공의 노선에 모순이 발생하여 러우 전쟁이 베이징 당국의 악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세계 금융 시스템과 공급망에서 점점 더 고립되면서 러시아는 베이징의 지원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봉황 위성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라브로프와 회담 후 올해 들어 중러 관계는 국제 정세에서 풍운 변화의 시련을 견디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왔으며 쌍방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는 더욱 확고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왕이는 중국 측이 러우가 평화회담을 계속할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러 관계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일부 중공학자들은 베이징의 친러적 입장을 비판하며 당국의 푸틴과의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중공 국무원 고문실 공공정책연구센터 부이사장 후웨이는 중화민족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을 위해 이번 전쟁의 향방과 국제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웨이는 기사에서 러우 전쟁으로 미국은 서방 세계의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이며 서방은 더욱 단결 통일되고 서방의 힘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의 추가 봉쇄를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푸틴과 엮일 것이 아니라 조속히 단절해야 한다. 세계 주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전략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서구에 의해 더 이상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소 재단 집행장 거위령 교수는 러시아 문제가 이제 베이징의 악몽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거의 포괄적 제재로 중국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중국이 러시아를 몰래 도와주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거위론 교수는 시진핑은 올해 3월 말 3선을 노리는 데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향을 거듭해 올해 경제 성장률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안팎으로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